7시 평생을 살아보니 후회라는 놈은 늘 늦게 찾아오더군요. 한 노인이 깊은 한숨과 함께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베푸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이라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의가 때로는 깊은 상처와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43%가 과도한 희생과 봉사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점은 이들 중 82%가 가족을 위한 헌신이 오히려 관계 악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박 여사는 벌써 손주 둘을 돌보고 있다는데 딸이 집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식들에게 내어주고 힘든 몸을 이끌고 손주를 돌보며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서울노년연구소 김영준 교수는 70세 이후의 삶에서는 타인을 위한 희생보다 자기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가진 시간, 에너지, 그리고 재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재산을 미리 증여한 어르신의 68%가 가족관계의 악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 뉴스에서 접한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 미리 증여한 한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들은 손주들을 위해 집까지 내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외면뿐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낸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된 노후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는 무조건 베푸는 것이 미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오늘은 베풀수록 불행을 초래하는 3가지 치명적인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은 물론 우리의 마음과 재산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돌보지 않는 선택.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아이고, 요즘 자꾸 허리가 아프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아이들 돌보느라 시간이 없네. 이런 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들립니다. 70세가 넘으면 몸은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작은 질병도 방치하면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을 돌보거나 주변 일에 바빠 자신의 건강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89%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박재민 교수는 노년기에는 작은 건강 문제도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치료를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5세 이정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손주들이 너무 예뻐서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죠. 처음엔 힘들어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디스크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정자 어르신은 하루 종일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손주를 돌보다 보니 본인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결국 6개월간 회복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동안 손주들은 다른 친척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반면 72세 최강수 어르신의 사례는 다릅니다. 3년 전부터 매일 아령 들고 스쿼트를 조금씩 했어요.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5개도 못했는데 지금은 50개씩 합니다. 요즘은 손주들이 저보고 우리 할아버지 최고 라고 해요. 노인학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건강관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하루 20분 가벼운 산책. 심폐기능 강화와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 관리. 단백질과 칼슘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탈수를 예방하고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습관들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몸과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최소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뼈가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조금 아픈 것쯤이야 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한노인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 신호를 주의하라고 강조합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수면 장애, 식욕 부진. 건강을 지킨다는 건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를 위한 투자,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2번째, 과도한 가족 희생독이 되는 사랑.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속담이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67%가 자녀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지원이 오히려 가족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박경자 어르신의 이야기. 애들 결혼할 때 집도 사줬어요. 내 노후 자금까지 다 털었죠.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아플 때 병원비도 없고 생활비도 빠듯해요. 자식들은 자기 살기도 바빠서 전화도 잘 안 받더라고요. 노인복지 상담사 이영진 선생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나 손주를 돕는 것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노년기에 과도한 가족 희생을 한 분들의 73%가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박영호 어르신의 선택. 반면 68세 박영호 어르신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달랐어요. 퇴직금으로 조그만 가게를 차렸죠. 자식들이 돈 달라고 할 때마다 아빠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은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와서 음료수 하나라도 사가요. 이처럼 내가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코 진정한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별표임을 기억하세요. 가족복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현명한 도움의 방법.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과 손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희생은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나아가 가족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족을 돕는 동시에 나의 삶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족복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제적 지원 대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경제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도 있겠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대는 습관을 들이지 않도록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자주 대화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조언해주기. 손주 돌봄을 주 2, 3회로 제한하여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기. 자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지나친 간섭을 피하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데 때로는 이러한 지원이 오히려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스스로 서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둘째, 일방적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만들기. 가족 간의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역할을 분담하여 부담을 줄이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여 개인의 시간을 침해하지 않기. 정기적인 가족 회의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기. 부모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어질 때 자녀들은 그 가치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이지 한쪽만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본인의 노후 자금은 반드시 확보하기.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최소 10년치 생활비를 확보하여 노후 대비하기. 의료비 준비금을 따로 관리하여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에 대비하기. 비상금 계좌를 마련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기꺼이 내어주지만 그로 인해 정작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녀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부모님을 존중하며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도움을 줄 때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기. 자녀와 가족을 돕더라도 반드시 명확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만 지원하여 지속적인 부담을 피하기. 대출 보증은 절대 서지 않기. 증여는 최소화하고 반드시 공증서를 작성하기. 그래도 자식인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은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상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재산을 미리 증여한 어르신의 68%가 후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을 증여한 후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진정한 가족 사랑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거절하지 못하는 선택 행복을 앗아가는 함정. 며느리가 아기 좀 봐달라고 하네. 이미 너무 피곤한데. 동생이 급하다고 돈 좀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하지? 노년에 접어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부탁을 받게 됩니다. 손주 돌봄부터 친구들의 모임 회비 관리, 심지어 금전적인 요청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에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원치 않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박순자, 73세, 어르신의 이야기. 별표 다들 제가 시간 많고 여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부탁을 많이 하죠. 매주 손주 봐주고, 아픈 동생 병원 데려다주고,
친구들 모임에서 회비 관리까지 맡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 제가 하고 싶었던 그림 교실은 1년째 못 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삶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별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처음에는 가족을 위한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 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지금 이 부탁을 들어주면 내 시간이 줄어들겠구나. 이것이 내 건강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거절하는 연습을 하기.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내 일정이 있어서 이번에는 못 해줄 것 같아. 나도 건강을 위해서 쉬어야 할 때가 필요해. 도움을 주되 제한을 두기. 손주 돌봄을 정해진 요일에만 하기. 금전적인 지원을 할 경우 명확한 한도 설정하기. 타인의 문제를 모두 떠안지 않고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우리는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차례입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보호입니다. 현명한 경계 설정.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가족들도 더욱 안정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거절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노년기 거절의 어려운 관계를 지키면서 나를 보호하는 법. 우리는 살아오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거절하는 것이 관계를 망칠까 봐 걱정되어 더더욱 힘들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거절을 하지 못하는 습관이 오히려 불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나아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노인심리상담센터 정혜영 원장의 설명. 거절을 하지 못하는 습관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관계가 깨질까 봐 걱정되어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불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7세 최형자 어르신의 이야기. 별표 저도 처음엔 거절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말해요. 미안해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체력 관리를 해야 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다들 이해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당당해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별표. 이처럼 정중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현명한 거절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현명한 거절법. 거절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1. No 라고 말하는 3단계 방법.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공감해주기. 당신의 입장을 이해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 알아요? 거절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하지만 지금 제 건강도 중요해서 무리하기 어려워요.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가능한 경우 대안을 함께 제시하기. 이번에는 어렵지만 다음 달쯤이라면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긴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섭섭함 없이 이해하고 거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상황별 거절하는 구체적인 표현법. 금전적인 부탁을 받을 때 안 돼요. 돈 못 빌려줘요. 지금은 제 상황이 어려워서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시간 관련 부탁을 받을 때 저 바빠요. 못 해요. 오늘은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육체적인 도움 요청을 받을 때 힘들어서 안 해요. 요즘 제가 체력 관리를 해야 해서 조심스럽네요. 반복적으로 오는 부탁을 피하고 싶을 때 매번 제가 해야 하나요? 이번에는 다른 분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처럼 거절할 때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 상대방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3. 건강한 관계 유지를 위한 대화법. 거절이 무조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면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거절할 때 다음과 같은 대화법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으로 시작하기. 죄송합니다만, 이번 주는 제가 병원 진료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명확한 이유 한 가지만 말하기.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무리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 이번에는 힘들지만 다음 달쯤이라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불편함 없이 거절을 받아들이고 더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나를 지키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피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는 선택 작은 질병도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과도한 가족 희생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노후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선택 관계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행복한 노후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3살 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연구팀이 10년간 진행한 추적 조사에 따르면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습관을 개선한 어르신들의 89%가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3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돌보지 않는 선택. 나이가 들수록 작은 질병이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내가 먼저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챙겨줄 수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할 것들. 매일 10분 스트레칭으로 관절 건강 유지하기. 하루 20분 가벼운 산책으로 심폐기능 강화하기. 충분한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 습관 들이기. 6개월마다 정기 건강 검진 받기. 내 몸을 돌보는 것이 가족을 위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둘째, 과도한 가족 희생.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현명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기보다는 나의 안정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을 도울 때 지켜야 할 원칙. 경제적 지원 대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자녀의 독립을 돕고 지나친 간섭을 피하기. 내 노후 자금은 반드시 확보하기. 최소 10년치 생활비, 의료비 마련. 대출 보증은 절대 서지 않기. 금전적 지원은 한도를 설정하기. 든든한 부모는 무조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관계를 망칠까 봐 걱정되지만 오히려 적절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부드럽고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공감해주기. 거절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기. 대안을 함께 제시하기. 가능한 경우. 상황별 거절 예시. 돈 좀 빌려줘.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 손주 좀 봐줘. 요즘 체력이 달려서 주말에는 쉬어야 해. 도와줘야지. 이번엔 힘들지만 다음번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선택입니다. 세 가지 핵심은 서로 연결된 고리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은 마치 연결된 고리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가족을 도우려 해도 힘들어집니다. 과도한 가족 희생은 결국 자신의 삶을 소진시키고 건강을 해칩니다. 거절하지 못하면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나를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안정된 내가 있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행복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 인사.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